자, 진짜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전에 저희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보만 떴길래 아니 얼마 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뭐 검찰청사 앞에서 뭐 기자회견 했다든지 이런 모습을 봤었는데 근데 잘못 봤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속보를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본인이 또 한국 경제에서 기여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 어떻게 발표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솔직히 지금 네.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는 네. 그 지병이 좀 있으셨다는 게 확인이 된 것 같아요. 폐 질환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호전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다가 네네. 갑자기 이번에 그 국민연금도 그 조양호 회장의 네. 그 대표이사 이 등기이사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하면서 결국은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뒤에 매우 악화가 되었고 네네. 결국 오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네. 얘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네. 그걸로 봐서는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고 네. 그게 건강을 해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스트레스. 사실 일부에서는요. 또 그런 이야기도 제가 오늘 뭐 지인들 쓰니까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건강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추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네. 수밖에 없을 네,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이니까 뭐 자기가 직접 안 당해보면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물론 가족들이 어떤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네. 그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좀 과잉 수사하는 부분도 분명히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선대 때부터 일궈놓은 그런 기업의 공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말년에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주총회에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50%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국민연금이나 이런 어떤 개입에 의해서 그 본인이 이제 등기이사를 내려놓는 그런 어떤 퇴진 그런 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줬을 거라고 저는 뭐 규모는 훨씬 다르지만 저도 또한 경영자로서 한번 그런 공감은 좀 한번 해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과거 뭐 검사도 해보셨지만은 이번에 대한항공에 대한 특히 항진그룹에 대한 각 사정기관의 조사가 너무 천방이었어요. 뭐 국세청, 관세청, 경찰, 그렇죠. 검찰 뭐 예. 나설 수 있는 조직은 다 나섰는데 그냥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사실은 그 정치적인 관계에서 네. 소위 우리 정적을 제거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네. 그런 수사가 있었습니다만 네. 경제인을 대상으로 해서 또 그 경제인이 개인적인 비리가 네. 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무슨 수사의 단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전방위적인 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특이한 사안입니다. 네. 물론 이제 조양호 좀 돌아가신 고 조양호 회장의 그 다른 가족분들이 이 일탈 행위 그것이 이제 국민적인 이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이 추가적인 이 조사와 그 조사 결과로 확인된 이제 또 다른 이제 범죄 사실, 범죄 행위들 그런 것들이 뭐 이 발견이 되어서 그 수사가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엮기 위한 수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또 특정 그 이 단체를 상대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한 것은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있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옛날에 그 장형자 사건, 그거는 사회적인 무리가 무지하게 컸던 사건이었죠. 피해자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례 중에 또 뭐가 있는지 그 뒤에 뭐 굳이 찾는다면은 대우그룹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우그룹 사건도 사실은 분식회계라고 하는 엄청난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가 된 것이었죠. 조양호 회장님을 비롯한 그 가족분들의 그 일탈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규모의 국가기관이 진짜 총동원되는 이거는 좀 정말 특이한 사안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도 지금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가기 총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도 이야기를 해요. 국민정서법에 따른 그런 사정기관 총동원령이었다. 아니면은 이번에
아마 재벌그룹 하나를 본보기 삼아서 길들이게 나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정서법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땅콩 회항 그렇죠. 사건이 네.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물컵 갑질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요즘 그 청년 세대들이 그런 어떤 기성과의 어떤 갑질 문화 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재벌의 어떤 그 상징이 되는 재벌 뭐 3세, 4세 그렇죠. 이렇게 되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게 분노가 폭발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그 일반 국민의 분노를 계속 부채질하는 그런 걸로 최근에 어떤 경제 실정이나 이런 데 대한 화살을 좀 돌리고자 하는 일부 의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네. 정치적 의도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좀 평상시에 뭐 재벌그룹에 대한 또 기업인에 대한 수사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수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지배구조 부분. 네네. 그건 좀 저는 그게 굉장히 그 향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잠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조양호 회장께서 갖고 있던 그 지분이 17.84% 대한항공 관련된 지분입니다. 그리고 그 KCGI라고 하는 사모펀드죠. 여기가 13.47%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주식은 결국은 상속이 되어야 되는데 상속세 비율이 50%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면 17.84%의 50%는 우선 당연히 이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뭐 매각을 하던가 그렇죠. 해야겠죠. 현금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게 한 8.92%가 됩니다. 이 상속세가 한 1,670억 정도가 된다는 보도를 봐서는 뭐 글쎄요, 그 상속세를 이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낼 방법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약 8.92%가 남는데 이거를 상속받을 수 있는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그 자녀분들이죠. 물론 이제 그 사모님도 있습니다만은 사모님은 주식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이분들이 2.34%에서 2.30%. 그래서 다 합쳐도 6.95%. 그러면 아까 8.92, 6.9 합치면 15.87. 그래서 KCGI하고 이것 해봐야 한 2.2%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가세하면 6.8% 정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가세하면 대주주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대주주의 변경 문제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 재벌 기업들이 뭐 이 적은 지분을 가지고 그 그룹을 다 이제 장악한다. 이런 이제 불합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저도 그 부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기업들하고 우리나라의 기업에서 그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국의 기업은 서로게이트,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운영하는 개념으로 이 기업이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는 추진력이 훨씬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공격적 경영이 꼭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그렇게 운영해 온 것이 꼭 마이너스는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대한항공은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경영상 이제 이 세계 경제에서 항공 산업의 이 경쟁이 심화되고 해서 중요한 이 기로에 서 있죠. 그런 측면에서 대한항공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이 일 때문에 뭐 나비 효과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다는 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지배구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국민연금이 키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국민연금이 이른바 세 남매 이제 고인의 세 남매의 손을 들어준다면은 조씨 일가가 유지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또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상속 문제라든지 네. 재벌의 지배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보니까 이제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던 뭐 노조라든지 네. 그런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당연히 애도를 표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이제 사회 일각에서는 재벌이 그 이제 경영하는 구조는 절대 악이고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면 절대 선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선진국들을 봐도 다 전문 경영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창업주가 그 오히려 차등 의결권 제도로 해가지고 네. 오히려 적은 지분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고 뭐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문 경영인이 절대 선이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오히려 그 말씀하셨듯이 네. 그동안 잘 성장시켜온 기업들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걱정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키키키님께서 상속세 최저가가 1,700억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저가 1,700억이면 뭐 2,000억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지분에 대한항공이랄지 칼 또는 한진그룹의 지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방금 두 분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의 대기업, 재벌의 역할 그리고 이제 과연 어떤 게 선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과도하게 전문 경영이 100% 선이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문제까지 이제 우리가 집중 토론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언제 우리가 네네. 시간 정해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진그룹 조양호 전 회장의 별세 애도를 표합니다.